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이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에서는 KBS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 서비스되는데요. 오늘은 이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윤필환 교수 모시고 고관절에 대한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반인들에게 이 고관절이란 단어는 참 어려운데 고관절이 또 아프다는 얘기는 또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고관절이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형외과 질환 중에 이 허리, 무릎, 어깨의 병이 흔하기 때문에 척추, 슬관절, 견관절이라는 용어는 많은 분들께서 익숙하실 텐데요. 엉덩관절로도 불리는 이 고관절이라는 용어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관절은 이 몸통과 하체를 연결시켜주고 체중을 지탱하면서 우리가 활동할 때 중심이 되어주는 아주 중요한 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관절이 실제로 많이 움직이는 관절일 텐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정형외과가 척추관절 질환을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환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이 고관절은 가볍게는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전부터 시작해서 아예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게 되는 심한 상태의 질환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어깨가 이제 관절 운동 범위 굉장히 넓잖아요. 이 어깨는 주로 안정성보다는 넓은 운동 범위에 특화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릎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쪼그려 앉고 양반 다리로 바닥에 앉을 수도 있는 것은 고관절의 운동 범위가 그만큼 굉장히 넓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반 다리를 하거나 네. 쪼그려 앉거나 할 때 다 쓰이는 그 접히는 관절이 바로 고관절이다. 고관절.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럴 수도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고관절과 관련한 이 질환들 이렇게 보통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 생각이 되는데 어떤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네, 노인성 정형외과 질환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이 퇴행성 관절염이 역시나 고관절에도 생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서양에 비해서 매우 드뭅니다. 이 반면에 대퇴골두 골괴사, 무혈성 괴사로 알려진 이러한 병들은 중장년층에서 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퇴비구 충돌과 같은 질환은 청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고관절 관련 질환이 젊은 사람에서 발생 위험이 높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사실 대퇴비구 충돌은 저도 생소해요. 뭐 의학 전문 기자인 저도 생소한데 이게 충돌증후군 하면 딱 저는 어깨 충돌증후군부터 네.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비슷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고관절이 이 허벅지뼈, 넙다리뼈와 골반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이 넙다리뼈는 대퇴골, 골반에서 고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구라고 하기 때문에 고관절을 이루는 두 뼈가 서로 부딪혀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 바로 대퇴비구 충돌입니다. 고관절 충돌이라고도 합니다. 질환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보통 증후군이라는 용어까지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 질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대퇴비구 충돌 또는 고관절 충돌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대퇴비구 충돌이라는 단어만 알아도 하나 크게 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관절 충돌 증후군도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고관절의 구조가 이 어떤 포켓하고 이게 볼이 이렇게 딱 맞닿아 있는 관절이 맞나요? 네, 볼 앤 소켓 이렇게 볼과 소켓 모양으로 이루어진 관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 모양하고 공 모양을 감싸주는 소켓이 있는데 그럼 그 관절이 만약에 뭔가 삐끗하거나 충돌을 한 걸 갖다가 이 대퇴비구 충돌이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네, 원래 이제 뼈가 동그랗게 생기고 부드럽게 이제 만곡을 이루고 있으면 곡선을 이루고 있으면 붙일 일이 없는데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비구나 대퇴골 한쪽 또는 양쪽에서 일부가 좀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관절을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 충돌이 생길 수가 있고 정상적인 범위보다는 주로 과도한 굴곡이나 스트레칭 동작에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고 연골 손상이 생기는 것이 충돌 증후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이 상당히 매끄러워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좀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질병은 증상은 환자들이 어떻게 호소합니까? 이 대퇴비구 충돌은 정상적인 모양의 고관절에서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절을 이루는 뼈의 모양이 정상과는 다르게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게 되면 고관절을 많이 굽히는 동작을 할 때마다 뼈끼리 부딪히게 되고 연골이나 인대가 손상됩니다. 이러한 충돌이 반복되면 결국 손상이 점점 더 심해져서 고관절에 통증이 생기는데 주로 고관절 앞쪽, 즉 사타구니 쪽 또는 서해부 이런 쪽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질환은 비교적 허리나 무릎 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뼈끼리 부딪히면 진짜 아프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허벅지나 이 사타구니 쪽에 좀 통증이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뭐 무릎이나 다른 질환하고는 오인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보통 딱 쪼그리는 자세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스쿼트 우리 많이 하는 많이 운동인데요. 하죠. 스쿼트도 영향을 줄까요? 네, 맞습니다. 뼈 모양이 정상적이라면 일반적인 스쿼트 동작에서 뼈끼리 부딪히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이 고관절 충돌을 일으키는 형태의 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과도하게 쪼그려 앉는 자세나 두 다리를 너무 모으고 안쪽으로 돌린 채 스쿼트 동작을 하게 되면 허벅지 뼈와 골반뼈, 다시 말해 이 대퇴골과 비구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네. 태권도에서 주춤서기, 기마 자세라고도 하죠. 이 정도로만 스쿼트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한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스쿼트를 하는 게 좋다. 스쿼트를 금지하지는 않네요. 그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좀 정상인 분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동작으로 이 스쿼트 동작을 잘못했다. 네. 이런 경우에도 혹시 고관절이 이렇게 좀 뼈가 어긋나는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고관절은 굉장히 튼튼하고 안정된 관절이기 때문에 어긋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제 지나치게 과도한 무게를 갖고 또 그냥 스쿼트를 하는 게 아니라 무게를 짊어진 채로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고관절보다도 주변의 근육들이 일부 좀 파열되거나 손상되거나 그것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고관절 충돌 증후군 결국은 이걸 방치했을 경우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대퇴비구 충돌이 문제가 되고 증상이 생기면 치료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반복되는 충돌로 인해서 고관절 연골이 손상되면 결국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져 나빠질 경우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환을 알고 병원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점을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충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뼈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고 모든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궁금하실 텐데요. 네네. 제가 이 질환을 치료하면서 제일 먼저 연구했던 부분입니다. 뼈의 모양이 이상해도 충돌이 안 생기도록 생활 습관을 잘 조정하고 적응하게 되기 때문에 대퇴비구 충돌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최소 3개월 이상 보존 쪽 치료를 권장했던 분들의 결과를 다시 조사했었습니다. 그 결과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시 재설문을 했을 때 거의 한 60% 이상의 환자분들이 증상 없이 잘 지내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보존 쪽 치료라는 것은 진통소염제 복용이나 온찜질, 생활습관 교정 등의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뭐 관절 내시경을 하나요? 네. 이 앞서 말씀드린 보존 쪽 치료 방법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취미생활로서의 운동이나 직업적으로 충돌 자세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또 이미 연골 손상이 진행되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이 대퇴비구 충돌로 인한 손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이 비구순 파열이라는 용어인데요. 충돌이 생길 때 두 뼈 사이에 있어서 손상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절경으로 수술을 진행해서 파열된 비구순을 봉합하고 손상된 연골을 치료하며 이 충돌의 원인이 되는 뼈를 정상에 가깝게 깎아서 다듬어주는 성형을 하는 것이 치료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자신의 고관절 상태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좀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충돌이 생기는 고관절 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이 바닥에 앉기가 불편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도 있으실 텐데요. 양반 다리를 하더라도 남들처럼 이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거나 이 쪼그려 앉을 때 뒤꿈치를 들지 않으면 쪼그려 앉기가 불가능한 분들은 어느 정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의자에 앉을 때 두 다리를 모으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다리를 벌리고 앉는 것이 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고관절에 통증이 생길 경우에는 병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몇 가지 단순 X선 촬영만 해도 뼈의 모양을 보고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올바른 운동의 중요성, 통증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아닌 이 진단을 통한 사실 원인 파악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는 습관도 고관절 건강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